각자도생 시대의 마음해방, 통증해방 방송 황심소.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4년 4월 14일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분 아픔해방 의원 김희정 원장님, 그 다음에 무슨 한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6년 후에 한의원 원장님이 되실 유기선 선생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두 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4월은 잔인한 달. 이게 뭐 봄꽃이 져서 잔인한 겁니까? 봄꽃이 져서 잔인한 달. 지금 봄꽃이 한창 피는데 무슨 봄꽃이 진다고 그래? 벚꽃은 떨어져 있겠네요. 네, 역시 뜬금없는 이야기를 잘하는 유 선생님의 특성은 4월에도 여전하신 것 같네요. 훌륭하십니다. 이 말은 T.S. 엘리엇이라는 영국 시인이 1922년에 발표한 시 황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며 슈타란 버거호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지요. 한국 버전을 하면 삼성호수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지요 하면서 오늘 서울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한다. 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인에게 각인됐을까? 각각의 생명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투를 벌이는 달입니다. 오, 멋있네요. 각각의 생명체가 자기가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새싹이 나오고 꽃잎을 피우고 그러면서 내가 나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그걸 잔인했다고요? 그게 쉬워 보이나 그냥 핀 것 같으나 정말 사투를 벌리고 그 땅을 뚫고 나와서 땅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삶이란 경험이란 고통을 수반하니까. 사실 T.S. 엘리어트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 194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황무지, 영어로는 The Wasteland라는 이 시는 현대의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또 평론가들은 이 시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러면서 재밌게도 이 작품 속에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식의 흐름하면 현대문학에 있어 이 조이스, 여러분 혹시 또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와 같은 영국 문학에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왜 현대문학에서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가 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가졌거든요. 유 선생. 네. 유 선생도 나름대로 뭐 호주에서 공부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영국 문화도 맛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현대문학, 특히 영국 현대문학에서 중요한 것인가? 뭐 일종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 의식 흐름이 이 어떤 건지.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반이 어떤 게 맞습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야기하면 등장인물들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관찰자 입장에서 쭉 전달이 되거든요. 사건의 흐름을 천일야와처럼. 네. 하지만 사건이 뚜렷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소설책이 쓰여지기 시작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작가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소설로 글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화가가 자기 마음이라는 걸 의식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는 우리는 그 화가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가장 현대성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인상주의, 우리가 인상주의 이전의 그림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신이라든지 신화 속에서 전설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건 완벽한 상상에 의해서 내가 믿고 싶은 거를 표현하는 거지. 그건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뚜렷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인상, 경험, 이거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인상주의고, 이것이 19세기와 20세기에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인식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 인간 심리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시작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인상주의라는 거. 뭔가 엄청난 강의를 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지금 봤는데, 이런 착각에서 다시 우리는 사울이 왜 잔인한 달인가 넘어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지금으로부터 거의 110년 전, 110년 전. 네, 오늘 110년 전 오늘에 20세기 최대의 해상사고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한 날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어트에게서 사울이 잔인한 달이라고 각인된 것은 어쩌면 본인이 이 시집을 내기 10년 전에 일어났던 세계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던 도중에 빙산과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결국 침몰하고 2208명의 승선사 중에서 151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타이타닉 영화로 이 사건을 잘 기억하잖아요. 맞습니다. 110년 전에 일어났던 타이타닉호를 통해가지고 T.S. 엘리어트는 사울이 잔인한 달이다라는 그 시를 쓴 계기가 됐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놀랍게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14년 4월 16일 날 대한민국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T.S. 엘리어트가 타이타닉호 사건으로부터 사울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그 영감을 받았다고 우리 추정해도 되지 않을까? 타이타닉호가 빙산하고 충돌한 거는 밤 11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그냥 빙산하고 충돌한 거예요. 어두운 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세월호는 멀쩡히 잘 가다가 그냥 기울어지면서 침몰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승객 304명, 탑승자는 476명인데 304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사망 실종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멀쩡한 아침 대낮이었으니까 그 시간에 얼마든지 다 구출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라는 선장의 지시에 승객들은 탈출 시도조차 또 그 세월호가 침몰한 거를 멀쩡히 해양경찰 이 구조선을 구호조차도 안 하고 지켜보고 바다에는 해양경찰청이 떠 있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있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책임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사건이니까 사고니까 교통사고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한다면 누구 한 놈 믿을 놈 없으니까 나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수영 연습을 평소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키우고 나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수영장에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도 하면 좋은데 문제는 꼭 해상사고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철도사고가 일어난다며 그럼 KTX 사지 말고 그러다며 가스 폭발 사고가 난다며 또는 붕괴 사고가 난다며 비 오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물이 덮쳐가지고 익사사고가 난다며 이 각기 다른 사고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까? 이게 각자 도생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울 수 있죠? 네, 유선생. 바로 매주 황상민 박사님이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마음치유사 마인드 힐러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지켜보실 수 있는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각자가 삶에 있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거를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부지런히 들으시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지에 닿아서 알고 싶으면 내가 내 마음을 읽는 능력,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더 키워나가겠다 라고 해서 사례 세미나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요즘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으셔서 이 심리 상담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이수하시고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하시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심리 상담에 대한 진정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임상 심리나 이런 거로 활동을 하신다고 해도 정신과 의사에 준하는 그런 거를 의사 코스프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와 비슷한 활동을 하지 진정한 마음 읽기는 무엇이고 심리 상담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WPI 심리 상담 사례 세미나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 읽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실 수 있다. 그런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마음치유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또 뭔가요? 왜냐면 대부분 일반 심리 상담을 배우고 상담 대학원을 다니시고 나서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정신과 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가지고 일하는 심리 검사 전문가로 그냥 지내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상담하거나 심리 치료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에 의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활동이 공쇄되는 것이 한국 의료계,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병명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약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쪽이나 SOS 뭐 이런 데 놓는 오은영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로서 마치 TV에 나와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오은영 박사님은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약을 준다고요? 아니, 오은영 선생이 정신과 약 준다라는 거 맞아요, 진짜? 방송에서야 여러 가지 다이내믹하게 여러 가지 원고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일반 병원에서, 특히 저희 황심소에서도 많은 사례가 다뤄졌지만, 그게 뭐 경증일 때, 소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은 일종의 심리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을 통해서 행동을 통제, 진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심리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물을 쓰지 않고 그 환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지지, 격려해주는 게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라는 말인가요? 일반 심리 상담 사례에서는 그렇게 대화로서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일반 심리 상담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때야 비로소 마음의 아픔이 해소되고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은 독심술이 아닌데 삶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마음을 읽어줘요? 그것의 시작의 단초가 바로 마음의 MRI, WPI, Huang's Personality Inventory라는 그 WPI 심리 테스트에서 바로 시작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파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길잡이를 WPI를 만드신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성민 박사님의 심리 상담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녹취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황성민 박사님의 직접 강의가 있어서 진정한 심리 상담 그리고 마음 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게 심리 상담 사례 세미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나도 저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황 박사가 하는 WPI 심리 상담 사례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 본인이 마치 심리 상담을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인가요? 네, 왜냐하면 WPI 심리 상담 코치는요, 내담자가 그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그 내담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어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읽기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챗 GPT도 할 수 없는 연역적이지 않은 바로 새로운 가출법이라는 사유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마음의 내용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이 WPI 심리 상담 코칭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와, 그 상당히 가출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마음 읽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심리 상담사, 심리 치료 활동에 진정이 무엇인가라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 황심소 방송을 통해서도 더더욱 알리고자 합니다. 상담대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상담 교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뭔지 대학원 나와가지고 자격증도 받고 했지만은 심지어는 내가 상담 교사가 되는 시험도 내가 통과해가지고 연수도 받고 지금 상담 교사를 일하고 있지만 어떻게 상담을 한다는 거 제대로 배운 적 없거든요. 책에 있는 거 상담심리 발달장애 발달심리 이런 거
배운 거는 실제로 애들, 보는 애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상담 사례 세미나 참여하면 상담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본인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심리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홍성인 박사님이 실제로 상담하시는 그 녹취록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 속에서, 사연 속에서 읽어낼 수 있었는가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심리 상담, 마인드 힐러, 마음 치유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마치 그걸 남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직업적 활동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 치유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렇군요. 제 환자들한테 특히 낫지 않은 질병 혹은 만성 통증 이런 환자들에게는 이 질병이 치료가 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 또 다른 질병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이거 WPI 공부, 마음 읽기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많이 드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게도 황심소 단톡방에서 본인이 심리상담, 심리치료사를 꿈꾸면서 대체 마음치유사가 뭡니까? 저도 황심소 방송 들으면서 WPI 심리상담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경험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심리상담, 심리치료사를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사연을 지금 보내왔어요. 유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서 본인이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WPI 심리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몸의 아픔, 아예 한의사가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이 WPI 심리 상담에 대해서 배운 거는 본인의 삶에 있어 엄청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